이렇게 수직선 하나 그리신 다음에 여기랑 맞닿게 전부 폴리선입니다. 그리신 다음에 조인 하셔야 돼요. 그리신 다음에 조인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 놓으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명령어는 리볼브 이렇게 되어 있는 명령어고요. 단축키는 R2입니다. R2. 이거는 회전을 해요. 360도.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360도 하면서 3D를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그렇다 보니까 기능을 한번 보면은 해야 되는 행위 자체가 요소 선택, 그러니까 객체 선택을 해야죠. 회전할 객체를 선택하는 행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의 축을 지정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로테이트 같은 거였으면 2D 로테이트였으면은 원점 하나만 찍어주면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할 텐데, 이거는 입체적으로 물체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축을 그려줘야 돼요. 그럼 이 축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2D 물체가 이렇게 360도를 돌면서 튜브 형태를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이거는 객체 선택하고 축을 지정해 주는 축. 이 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선이잖아요. 선이니까 다시 말하면 두 점입니다. 두 점. 두 점. 그리고 나서 360도까지 무조건 360도만 해주는 게 아니고 360도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 몇 도 회전한 물체를 만들어 줄까라는 각도 입력을 넣어주시면 완성됩니다. 객체 선택, 축 지정, 각도 선택 이렇게 돼요. 각도 입력 R2라고 넣으시고, 아니면 REV 누르시면은 네모 상자가 떴다는 얘기는 회전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뜻이겠죠. 전부 선택하셔도 되는데 동그라미 하나만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축 지정이니까 이 선에 여기 이 점과 이 점을 찍으시면 돼요. 좀 미드 포인트 찍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축이니까. 이렇게 찍어주면은, 이렇게 찍으면은 얘가 이렇게 돌죠. 돌면서 3D를 만들어주는 게 이 회전으로 3D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럼 마지막엔 회전 각도겠죠. 360 엔터 하시면은 이렇게 생겨있는 도넛 튜브, 이런 튜브 형태가 만들어지죠. 자, 다시 한번 REV, 그 다음에 객체 선택, 스페이스바, 축이 되는 두 점 지정해주면은 360도, 최대 360도입니다. 최대 360도, 뭐 마이너스 270도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요번엔 반원도 한번 해보세요. 반원 같은 경우는 객체 선택, 축 지정, 360 하시면 9가 됩니다. 9 사각형도 한번 해보시고, 예상을 하시면서 하시면 더 도움이 돼요. 이거는 원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원 기둥 형태.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축은 안 그리셔도 돼요. 그냥 두 점을 지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편의상 눈에 잘 보이시라고 지정한 겁니다. 렉탱글 가지고 축을 여기 모서리를 찍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축을 여기 멀리 찍어주게 되면은, 이런데 멀리 찍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저 축은 사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편의상 보이시라고.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축을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 있는 물체는 얘가 3D를 만들려고 회전하는 동안에 이쪽에서도 이렇게 회전이 일어날 건데, 이쪽에서는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는 이 축을 넘어간 부분에서는 반대쪽으로 회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안쪽에서 겹치게 되는 거라서 저 축을 넘어가지 않게만 그리면 돼요. 얘가 이 축과 맞닿아 있는 거는 상관없는데, 맞닿아 있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떨어지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겹쳐 있으면은 당연히 못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명령어가 작동이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축을 넘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또는 저게 돌다가 꼬이는 현상이 생길 때, 이럴 때 안 만들어집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가능하세요. 그래서 회전 명령어까지만 한번 써보시고, 소품이나 장식품 같은 거 만들 때 진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꽃병 이렇게 보면은 도자기 이런 애들 전부 이거 다 회전으로 만드는, 여기 있는 애 보면 이것도 회전체로 만들 수 있죠.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겨있는 애일 거잖아요. 이렇게 생겨있는 애가 한 바퀴,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 회전하면은 얘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손잡이 쪽만 빼고 나면은 회전체예요. 회전체.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소품이야 뭐 라이브러리 구해서 쓴다고 치는데, 등기구, 전등이나 천장에 있는 등기구 중에 보면은 조명류의 대부분이 또 이런 회전체입니다. 대체적으로 회전체죠. 이것도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애잖아요. 이렇게 말려 있는 애가 360도 회전하면은 요거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겨 있었겠죠. 이렇게 생겨 있는 애가 360도 회전하면 얘가 되고, 가운데 있는 요 등, 요것도 이렇게 생겨 있었겠죠. 여기 꼭지까지. 근데 이것도 회전해서 만든 거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요런 애들, 이런 애들도 회전이죠. 요거는 그냥 돌출해서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얘도 회전체로 만들면 돌출로도 만들 수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돌출로 만들면 두께가 다른 두 개의 돌출을 만들어서 빼내고 모서리 필렛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돌출로 이런 물체를 만들 때 요 코너 부분이 각이 진다고요. 이렇게 생겨있는 물체에서 이렇게 생겨있는 물체를 빼내면 요런 구간, 여기 구간을 전부 이렇게 다듬어줘야 돼요. 안쪽에도 다듬어줘야 되고, 여기도 다듬어줘야 되고, 뭐 이런 데도 다듬어줘야 되고. 근데 만약에 애초에 이런 물체를 그릴 일이 있을 때 2D를 이렇게 그리셨다면, 2D를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이렇게 생겨 있는 형태로 이렇게 2D를 그리셨다면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그냥 회전하셨으면은 모서리 다듬고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완성이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 하실 때 얘가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로프트라는 기능은 딱 얘가 적당해요. 얘가 적당한데 탑뷰에서 엘립스 한번 그려볼게요. 엘립스 하셔가지고 밑에 쪽에다가 좀 이렇게 생겨있는 애, 그 가운데다가는 뭐 이렇게 조금 더 짧은 애, 이렇게 생겨있는 애, 그 가운데는 조금 더 짧은 애, 대충 유사하게만 그리시면 돼요. 얘네들한테 높이를 좀 주세요. Z축으로 이동을 좀 시키십시오. Z축으로 이렇게 등고선 만들듯이 Z축으로 좀 높이를 주시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명령어 LOFT, 이 로프트는 내가 선택한 프로파일들을 단계별로 연결하면서 3D를 해줘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애가 요 두 번째 있는 거랑 연결되면서 3D가 되고, 얘하고 얘가 연결되면서 이런 식으로 3D가 돼요. 다만 이제 이런 데를 각진 형태로 접을 거냐, 자연스럽게 둥근 형태로 말면서 접어줄 거냐, 이런 옵션이 추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프트라는 명령어는 클릭하는 순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물체가 생겨요. 순서대로 밑에 있는 거 누르고 두 번째 거 누르면 벌써 생긴 거예요. 와이어프레임 말고 컨셉츄얼 모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프트라고 넣으시고 밑에 누르고 두 번째 누르고 세 번째 누르고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그리고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렇게 생겨있는 이런 3D를 만들 때 유용해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둥글둥글하고 유선형 형태로 생겨있는 다른 형태와 다른 형태가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밑에는 네모인데 위에는 동그란 거 이런 애들 만들 때 유용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뭐 제가 동그라미로 한번 그려서 해볼게요. 뭐 이렇게 생겨있는 애가 있다고 치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원이 이렇게 높이가 다른 위치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 높이를 살짝 조정해 줘.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만 하시면은 상당히 잘 쓸 수 있게 되는데 한번 보시고 유사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 임의로 하는 거니까 높이를 꼭 맞춰서 하진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이걸 가지고 로프트를 하면 로프트에서 여기 누르고 그 다음 위쪽, 그 다음 위쪽, 그 다음 안쪽, 그 다음 안쪽 생겨지는 형상이 좀 다르죠. 그리고 안쪽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종료하면 이런 형상도 한 번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 로프트도 잘 이해하고 쓰시면은 되게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데 잘 쓰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요. 일단 크기를 맞춰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되게 귀찮아요. 그냥 파낸 다음에 깎고 다듬고 하는 게 훨씬 쉬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쓰는 분야에서는. 장점은 되게 많아요. 이런 식의 변형할 수 있는 건 아시죠?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을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유용한 다른 작업들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뭐 혼자서 이런 프로젝트 이렇게 생겨있는 건축물을 혼자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할 수는 없고 컨셉 정도는 얘로 잡겠지만 매스 스터디 정도는 뭐 이런 걸 써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얘로 건축물 설계해서 3D를 만들고 건축 뭐 도면을 그리고 뭐 그런 식의 활용하려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